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서민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춥고 해도 점점 짧아지는데 이렇게 먼 길을 오셔서 가득 메워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을 뵈니까 한국의 영어 교육의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역시 오늘 대전에서 수업 마치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4차 산업 빅데이터와 영어 교육, 굉장히 막 거창한 세 단어를 빵빵빵 제가 세 개를 썼는데요. 20분 동안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요, 4차 산업에 관해서도 아니고 빅데이터도 아니고요, 영어 교육도 아닌 어떤 한 분의 초상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의 초상화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의 김영희 교수님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네, 헤어스타일은 비슷하나 연세가 조금 더 지긋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동양인이 아닌 것 같죠? 네,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베토벤, 역시 지성인의 모임입니다. 네, 베토벤의 초상화고요. 혹시 베토벤이 굉장히 많은 곡을 지었는데 이 중에 디아벨리 베리에이션이라는 변주곡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네, 이 디아벨리 변주곡은요, 33개의 변주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주곡이란 얘기는요, 똑같은 테마를 다양하게 바꿔가지고 곡을 만드는 것인데요. 한 곡 안에 33개의 다른 조그마한 스토리들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곡을 연주하는 데는요, 5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앉아서 처음에 곡을 시작을 하면 50분 동안 이 곡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네, 50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곡인데요. 제가 이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을 얘기하는 이유는요. 4차 산업 그리고 특히나 빅데이터가 저희에게는 이 변주곡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제가 왜 이 빅데이터를 특히 영어 교육에서 베토벤의 디아벨리 변주곡이랑 비슷하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 발표 끝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말도 거창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보기엔 3차 산업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지성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1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 혹은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어떻게 4차 산업을 생각하시는지 한번 짧게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분이 지났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요, 머리를 긁적긁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동기인 양혜원 선생님께서 뭐라고 지금 활발하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기도 하셨어요. 도대체 4차 산업혁명, 요새 정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손에 잡힐 듯 듣기는 많이 듣는데 도대체 무슨 컨셉인지 잘 모르겠는 헷갈리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디에서부터 많이 얘기가 됐냐 하면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고요. 이러한 화의 단체가 있는데 2016년에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은요. 올해가 물론 비록 다 가긴 하지만 2017년이죠. 네, 그래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쓰인 지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딜 가나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도대체 이 World Economic Forum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에 훅 들어온 걸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Evolving into a more intelligent society where everything is connected.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connected,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society, 사회인데요. 어떤 society냐면요. more intelligent society죠. 더욱더 지능화된 그런 사회의 진화를 말합니다. 네, 역시 굉장히 아직까지는 추상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쵸? 이제는 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뭔가 더 지적여졌죠. 이제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곤란해하지는 않아요. 역시나 스마트폰으로 모든 지식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더욱더 지적인 그러한 사회가 된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아주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입니다. 이제 스팀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기계화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소규모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2차 산업혁명은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루어지는데 전기에너지 기반의 이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옷이 이렇게 100벌, 1000벌 만드는 게 힘들었다면 이제는 10,000벌, 20,000벌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러한 대량 생산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학교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컴퓨터가 학교에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컴퓨터가 있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는데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컴퓨터 없이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정보혁명이 일어났고요. 이제 4차 산업혁명, 21세기 초반에 들어가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비슷해요. 왜냐하면 3차 산업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이나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조금 더 달라진 것은 지능과 정보가 합쳐진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다른 점은요. 3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 시대고 그리고 통신 시대,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가 같이 있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데이터, 무구한 데이터, 무한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 여러분 아마 핸드폰 혼자 집에서 심심하시면 저는 가끔 시리랑 놉니다. 네, 시리한테 시리야 나 외로워 이러면 참 마음이 아프네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제는 핸드폰이 제 말을 알아듣고 대답을 합니다. 그쵸? 가장 간단하게는 그쵸?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요. 네. 언제나 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까지 저에게 주는데요. 또한 이 근처에 있는 중국집 알려줘 하면 또 중국집 알려주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같이 오고요. 그리고 인공창조 시대가 또 같이 옵니다. 여기에서 영어 교육자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데이터 시대의 도래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정보가 없어서 뭔가를 가르칠 수 없거나 정보가 없어서 뭔가를 배울 수 없는 시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요. 스마트폰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 자동차도 가능하고 로봇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IoT 드론도 만들고요. 그래서
예전의 예능과 지금의 예능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그쵸? 이제는 예능의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막 위에 띄어가지고 막 전체 상공 뷰 보여주고요. 막 그리고 또 드론을 통해서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런 GPS의 상세함을 예전에는 사람이 발로 다 뛰어다녔다면 이제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아 여기에 강이 있고 여기에 또 조그마한 도로가 또 있었네 하고 GPS에 기록을 하고 내비게이션에 기록을 하는 등 이렇게 드론이 또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본인이 이 컴퓨터 하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들고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터넷 기반으로 어딘가에만 있으면 무조건 접속을 해서요. 뭐 웹하드에 저장해놨던 그런 데이터를 쓸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하고 또 컴퓨터끼리의 서로의 상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와 영어 교육입니다. 네.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죠? 여전히 3차와 같이 정보를 쓰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더 많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저희와 함께합니다. 이게 4차 산업이죠. 그러면 빅데이터와 영어 교육.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어떻게 영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박 교수,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여기 왔다. 네, 그쵸? 네, 역시 1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옆에 분 혹은 앞뒤의 분들이랑 이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영어 교육을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지 혹은 영어 교육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옆에 분들과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1분이 지났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훨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방금 통계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키워드인데요.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저희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다양한 앱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는 학습자들이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말만 받아 적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뭐 제니턱이나 파파고나 아니면 드래곤 딕테이션이나 구글 트랜슬레이트 같은 것을 씁니다. 그쵸? 내가 영어를 못해서 나는 너무 무서워서 여행을 못 가겠어요 라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계시지만 사실 한번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썼다면 그리고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써서 한국의 상인들이랑 한국말로 서로 좀 깎아주세요, 더 많아요, 2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 중에 하나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Facebook friends, what's going on? Rich on Tech here, and I've got to show you an app that is just super cool. You've probably heard about Google Translate. It's been around for a while, but it recently got a major upgrade, and now it's just pretty darn awesome. So what it does is it uses augmented reality to literally let you look through your phone at something that's in a different language and translate it instantly. It's kind of tough to explain, but let me just show you. So here's the app. I've got it running on this Samsung Galaxy Note 4, and there's some signs that are in Spanish, okay? Let's say I'm in a different country. All I have to do is aim my phone at that sign, and look at that. Immediately, you can see it change right on the screen from apague telefono móvil to turn off telephone mobile. Now that's not perfect, but you get the gist of what they're trying to tell you. And the cool thing is when you look at it on your phone screen, it's in the exact same font that it is on the paper there. So let's try another sign. It says Tienda Cerrada. And look at that. Oops. Store closed. And can you see both of those signs there at the same time? So you see, there's the sign written there in real life, and then there it is on my phone as I look through it. Pretty amazing. One LA to try it out. 네. 이게 갤럭시 4라고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몇 년도일까요? 2017년 아니고요. 2015년입니다. 벌써 2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일단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앱들이 영어를 수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영어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사용을 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빅데이터와 영어가. 그러면 이렇게 앱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의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죠. 영어 교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요. 영어를 배우는 learn English가 더 이상 아니고 use English,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뭐 100개씩, 200개씩 단어를 막 외워서 내가 아는 단어만 가지고 대화를 하던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물론 어느 정도의 베이직한 지식은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가 몰랐던 단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이제는 그냥 찾아가지고 구글 트랜슬레이터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어를 찾아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더 이상 learn English만을 하는 게 아니라 use English를 한다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영어 교사는요, teachers, 지식면에 있어서는 뭔가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에서 영어 교사는 facilitator가 돼야 되고요, triggers가 돼야 되고, guides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인 즉슨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지식을 잘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지식 자체가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더 방향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의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환자분 암에 걸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의사가 하는 그 모든 지식만을 내가 거기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암 환자들이요, 의사가 하는 그 10분의 면담보다 더 많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거나 하면 암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의사가 뭔가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환자가 본인의 건강을 유지를 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material developers. 이 교육 개발을, 교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교재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영어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낭비 혹은 비효율적인 영어 교육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쓰셔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쓰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왜 제가 데이터를 써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What would be the most common nouns in English? 영어에서요, 가장, 여러분들 다 여기는 영어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명사가 뭔지 아시죠? 네, 가장 흔히 쓰이는 명사가 뭘까요? 이미 데이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답을 잘 아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그래도 영어 교육에 종사한 지가 몇 년인데요. 그죠? 네, 한번 인투이션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가 뭘까요? 네, 뭘까요? 네, 다들 갑자기 조용해 주셨어요. 틀리면 어떡하지? 나 그래도 명색이 영어 교육인데, 영어 교육자인데. 네. 제가 빅데이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이 주소를 치셔가지고 들어가시면요. corpus.byu.edu/bnc/를 치시면요. 이거는 1억 단어가 모여있는 그런 데이터예요. 2007년에 이미 만들어져서 공표가 되었고요. 이 1억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 하면 페이지 수로 따졌을 때요. 더블 스페이스로 만약에 페이지가 있다면 40만 장이에요. 40만 장이 또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면 100페이지로 된 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4,000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000권 분량의 1억 단어를 모아놓은 그러한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에 의하면 네, 가장 흔히 쓰이는 명사는요. time, people, way, years, year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말한 10가지의 가장 common nouns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직관이랑
맞았나요? 혹시 고개를 절레절레 흘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저희에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요. 이 제가 말씀드린 웹사이트는요. 무료 웹사이트예요.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에 제가 지금 예로는 그냥 명사를 얘기했지만 형용사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르별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또 4차 혁명 시대의 교사 역할 두 번째는요. 최빈도 어휘를 가르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 있죠. 네, 학생들이 항상 어휘집을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토플, 그렇죠? 토플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휘집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화, 뭐 conversation을 가르치신다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그냥 general writing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단어를 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생들을 학습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이렇게 빅데이터를 쓰셔서 최빈도 어휘를 쓰시고, 그 다음에 최빈도 어휘와 관련된 연어 있죠? collocations를 가르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장르별 특성을 이제는 가르치셔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운이 좋게 미국 학생들에게 장문을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는데요. 그 학생들 역시요, 아카데믹 라이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막 라이팅에 you know, of course 막 이런 거 막 들어가요. 되게 말도 안 돼, 쉽죠? 근데 정말 그러한 문장들이, 그런 표현들이 학생들의 라이팅에 있어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요, 아카데믹 라이팅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장르별로의 학습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학습자가 어떠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떠한 작문을 하고 싶어 하는지, TOEFL 라이팅인지, 아니면 뭐 아카데믹 라이팅인지, 아니면 뭐 이메일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장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장르에 필요한 최빈도 어휘나 연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간단히 example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 10개.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면 이 10개를 가지고 스토리를 써봐. 그러면 그 단어를 쓴 거를 1점씩 하면 10점 만점에. 굉장히 쉽죠. 굉장히 객관적으로도 채점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학생들은 역시 이러한 10개의 단어를 써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아까 장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라이팅을, 종류를 구분해 볼 수 있고, 그 라이팅 안에서, 장르 안에서의 특정한 언어라던가 어휘라던가 연어, 이러한 언어적인 특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디아벨리의 변주곡이 빅데이터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학교 카이스트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일 날 문화의 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백혜선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와서요, 이 50분짜리 곡을 연주를 했어요. 제가 그 연주를 듣고 나서 이 디아벨리 변주곡이 빅데이터 같다, 특히 영어 교육에서의 빅데이터 같다라고 생각한 이유가요, 이렇게 33개의 변주를 정말 어떨 때는 엄청 슬프게, 어떤 경우에는 엄청 기쁘게, 너무 연주를 예쁘게 잘해서, 아름답게 잘해서 50분 동안 학생들이, 그러니까 관객이 이렇게 풀로 집중을 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영어 교육에 종사하시면서 빅데이터의 바다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면서 익사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이제 잘 다루셔가지고 이렇게 어떨 때는 필요한 뭐 다양한 장르를 알려주거나, 어떨 때는 필요한 어휘를 알려주는, 이렇게 빅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다루실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